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랩이라는 회사의 대표 김형민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홈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운동한다는 의미이고요. 그거에 대한 동향을 기술적인 요소들이랑 현재 국내외 트렌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에서 운동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고요. 제 주위의 지인이 할 수도 있고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홈 트레이닝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범지구적인 사회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이벤트 현상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으면서 넘어가는 이유는 일정 부분 틀린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홈 트레이닝이 떠오르기 전에도 이미 운동의 방향성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대 사회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라는 서비스 자체는 오프라인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하고요.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하게 웨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다양한 운동들이 종목들이 구분화되면서 남녀노소, 나이와 성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졌을 때 누군가는 접근하지 못하는 운동의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전화를 해보시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남자분들이 교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여자분들이 하는 운동으로 국한된 건 아니지만 복장이라는 규제와 분위기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가기 껄끄러워지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운동의 흐름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였었고요. 코로나가 이거를 가속화시켰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치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검색하는 검색어의 키워드들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기 위한 장비들이나 방법들로 귀결되고 있고요. 홈트레이닝한 키워드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도구,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어떻게 하면 구성을 할지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홈짐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철봉을 놓거나 문 사이에 봉을 다는 거에서 끝났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내가 집안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취지로 이미 2025년도에 글로벌 피트니스 앱이라는 시장의 규모는 130억 원 달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추이를 추산해 봤을 때 향후 다가올 몇 년 후에는 어마무시한 시장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아니고요. 이미 산업은 생태가 성장기에 와 있는 상태였었고 누군가가 이거를 가속화하냐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운동을 하시죠. 스마트 TV를 보기도 하시고 랩탑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모니터를 보시기도 하고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냐는 본인의 취향인 거고 본인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서비스도 가치가 없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인 분모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는가를 제공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방법들이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왜 이 서비스들이 리텐션이 이렇게 낮을까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하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내가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보는 행위는 지당 당연한 기술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플레이하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동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술은 AI입니다. 비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센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는 남녀노소, 나이, 연령, 성별에 따라서 고려하지 않고 이 모든 기술이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스쿼트 동작과 나이가 지긋하신 시니어분이 하는 스쿼트 동작은 행태는 같지만 각도와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AI가 담아내기에는 정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건 그만큼 로우 데이터는 이미 우리는 확보하고 있는가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AI가 제공하는 정확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모든 가정에 보급했을 때 많은 변수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한 운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I가 도입된 게 일시적으로는 이벤트로 효과를 미칠 수는 있으나 영원히 리텐션을 올리는 장치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보는 컨텐츠의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홈 트레이닝을 제외해서 포함한 모든 컨텐츠를 봤을 때 어디를 먼저 찾느냐? 유튜브를 먼저 보십니다. 그럼 유튜브에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법에 대한 거나 매력적인 분들이 나오는 컨텐츠는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그게 왜 그러면 홈 트레이닝 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 건데 왜 이런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계속 나오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브는 그들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 존재하는 플랫폼이지 절대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위해 존재하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컨텐츠들은 첫 번째 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컨텐츠를 볼 수는 있으나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 스타일에 맞춰서 볼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영상을 어느 정도 봐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어지는 영상은 그러면 나한테 맞는 컨텐츠인가 또 아닌 컨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거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두 번째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익숙합니다. 나와 비슷한 공간에서 영상에서 촬영한 트레이너 분들이 있겠지만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여러 가지 이미지 요소들 때문에 온전히 운동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운동센터에 갔을 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운동을 하기 위한 똑같은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런 공간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집으로 들어오면 요소들이 워낙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룸을 찾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고 서재를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리텐션을 올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이미지가 깨져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움직였을 거고 그 움직였던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깨져 있는데 이 업체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미국에서 홈 트레이닝 할 서비스를 미라라는 제품이랑 접목을 했었고 이 제품을 통해서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요가업계의 샤넬에 6천억이라는 규모로 인수가 됐던 업체입니다. 유저 수도 굉장히 높고요.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이쁜 거울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트레이닝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는 미러와 비슷하지만 미국에서 상장을 했던 펠로톤이라는 회사고 이 바이크를 이용해서 집안에서 운동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접목했던 전무후무하게 홈 트레이닝으로 성공한 업체입니다. 쇼룸을 미국에서만 100여 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업체는 앞선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를 저희는 지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려고 했을 거고요. 누군가는 하드웨어로 접근하려고 했을 거고 누군가는 거기에 담겨있는 컨텐츠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업체는 방향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는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연결된 생태계 안에서 아주 최적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컨텐츠가 방송이 되고 스트리밍이 돼야 하며 그들은 온라인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연결돼서 온 오프라인을 오고 가면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내가 느꼈던 걸 집안으로 그대로 경험을 끌고 들어갈 수 있고 집안에서 배가 된 그 경험이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장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즉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요소 기술들을 4가지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될 때 일단 기구적인 외형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기구적인 안정성도 있을 거고요. 심미적인 디자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돌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담아내기 위한 인베디드 시스템도 구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것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용화하기 위한 인증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기구를 만드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걸 온전히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만드는 리눅스도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안드로이드도 이런 제품 레벨로 넘어갔을 때는 다른 영역으로 치부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듈레이션 기술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버로 대표가 되고 있지만 서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는 B2B 혹은 B2C 플랫폼으로서 다수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중화에 대한 부분, 보안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버 기술이 필요하고요.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들이 만나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부터 앱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온전히 하드웨어 연결됐을 때 우리는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두 회사가 성장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이뤄냈던 기술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런 환경 안에서 그들이 먼저 세팅을 했던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에서 우리의 컨텐츠를 아주 안전하고 완벽하고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컨텐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스튜디오 스페이스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바이스클을 타야 되기 때문에 다 둘러싸여 있는 사이클링 시스템처럼 스튜디오의 구성을 공간을 구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트레드밀을 쓰시는 분들은 같이 마주 나란히 보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간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온전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사람을 집중하기 위한 마치 무대 조명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스페이스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과 음향은 지금 저희 주위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 모든 것을 세팅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해주는 그 역할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음향과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귀와 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라이팅 시스템을 최적으로 포커싱을 맞출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에 최적화된 음향 시스템을 맞출 것인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음향에 대해서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우리들은 음향을 들을 때 스피커라는 시스템을 혹은 장치를 고민을 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음향으로 넘어갔을 땐 동일하게 어느 공간에서나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향은 시스템이고 음향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인터페이싱, 현장에 다 피팅을 다 맞추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완성형이 된 영상과 이미지를 온전히 멀리 떨어진 리모트 에어리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여지는 영상은 이제 4K, FHD 이미 지나갔었죠. OLED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영상에 대한 퀄리티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장의 느낌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제공할 건가? 거기에는 필요한 건 바로 브로드캐스트 기술이거든요. 거기랑 연결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인 거고요. 클라우드랑 연결될 때는 어떠한 프로토콜을 써서 얼마나 잘 영상을 분할해서 내보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들은 컨텐츠에 대한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온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엔지니어와 전문가의 영역인 거고요. 이거는 그 공간에 맞춰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노하우를 통해서 언제든지 리스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역량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컨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퍼레이션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게 셋업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결국은 유저와 앞서 말씀드린 트레이너라는 국한을 하겠습니다. 홈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를 온전히 계속해서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응당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지만 이 생태계는 유연하게 항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온라인으로 만난 유저와 트레이너들은 자연스럽게 그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연결된 환경이 다시 한번 집어들어왔을 때 리텐션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펠로톤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어디서나 봤었던 쇼니님께서 시연하시고 판매하시는 사이클이랑 똑같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성장을 했고 왜 그게 100개의 쇼룸을 가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고객은 이게 나의 문화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힙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팬시한 거고 이걸 즐기는 사람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그룹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들은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저와 트레이너들은 상생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소규모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는 건 유저는 유저끼리의 그룹이 생성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트레이너는 트레이너의 그룹끼리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칭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에 대한 운동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아주 운동에만 국한돼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여전히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모든 걸 다루고 있죠.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카테고리는 분류할 수 있지만 애초에 본질적인 목적은 컨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태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잘 안착시키고 안착된 홈 트레이닝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생태계적으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우선 저희도 접근 방법이 처음에 시장 같았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하드웨어를 연결시키기 위한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완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고도화시켜 올려나갔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는 좋은 크리에이터분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었고 현재는 30여 분의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직접 구축한 블랙 스튜디오 안에서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앞에 부스가 있지만 부스에서 고객과 저희 트레이너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저희 제품을 통해서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가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이 될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 제품은 앞서서 저희 부스에 오시면 영상이 있겠지만 시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하드웨어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그 감성을 그대로 집까지 연결시킬 건가? 우리들이 운동을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울 앞에서 합니다. 병원의 물리치료사 분들께서 물리치료를 해줬을 때, 도수치료를 할 때 우리들은 어디를 보냐면 거울을 보고 나의 삐딱해진 자세를 평가를 합니다. 내 몸은 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컨텐츠를 볼 때 원사이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2way 방식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way의 의미에는 고객과 트레이너가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 몸을 비춰서 내 몸과 믹스되어 있는 저 컨텐츠를 함께 봄으로써 나의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되고 나의 운동이 더 재밌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이 온전히 움직이지 않는 하드웨어를 구동시켜서 커넥티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당연히 전용 앱은 필요한 거고요. 이 앱을 온전하게 하드웨어 연결시킬 수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건 웹과 클라우드 서버죠. 그걸 통해서 현재 저희는 이런 전용 앱과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고객분들은 운동을 할 때 나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을까? 단순히 운동하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운동의 목적에는 본질적으로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속적으로 동기가 부여돼야 할 것이고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의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AI였고요. 하나는 비전을 이용한 바디 스캐닝입니다. AI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AI 기술을 접근했을 때 당신의 AI 기술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라는 평가 지표로 접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저희 도메인 사이드로 가져오면 카운팅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스쿼트 자세를 하지만 제가 이 30대인 제가 스쿼트를 하는 것과 시니어 분들께서 하는 스쿼트와 똑같은 나이지만 남자분이 하시는 것과 여자분이 하시는 것 형태와 동작의 목적은 같지만 쉐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라든지 근력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몸에 대한 밸런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의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AI 기술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는 물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로 사용을 하지만 집안으로서 카운팅이라는 목적, 정확한 각도라는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카메라의 각도, 화면에 세팅되어 있는 조명의 값, 내가 움직이는 각도와 방향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는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고객이 느끼는 익스피리언스는 딱 하나입니다. 불편하다. AI가 주는 게 정말 정확해야 되고 내가 트레이너로부터 배우는 것만큼 정확하게 티칭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고객의 마인드인데 실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AI를 홈 트레이닝에 전복하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보면 재밌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실 분들도 있을 건데 한때 DDR과 펌프라는 게임이 유행했습니다. 저희가 올라오는 화살표를 발로 밟는 순간 정확하게 100점이냐 0점이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 값을 가지고 엑셀런트이냐 굿이냐 배드이냐를 평가해서 스코어링을 해줬습니다. 다시 이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보면 스코어링의 개념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믹스시켜서 홈 트레이닝을 넣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리드미컬한 동작에 대해서 마치 저스트 댄스처럼 게임을 운동 트레이너의 영상을 보면서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AI의 기술의 접근 방법은 바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이고요. 그거를 수치적인 표현으로 객관화돼서 표현을 드리면 바로 스코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디 스캐닝인데요. 저희는 비전에 대한 기술을 본체에서 빼서 별도의 디바이스로 뺐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초이스할 수 있어야 되는 저희의 브랜드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비전의 기술을 밖으로 빼면서 라이브에 대한 원사이드가 아니라 투웨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것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신을 스캐닝할 수 있다는 뜻은 내 몸에 대한 변화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저희 부스에 오시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는 제공의 정보는 1cm 단위의 정확도로 제 몸에 대한 신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바디랑 비교를 했을 때 인바디는 이미 많이 깔려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인바디가 주는 정보는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인바디에 대한 수치를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제가 직접 혹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측정을 했을 때 거기서 주는 정보의 체지방률, 수분율, 근력량을 봤을 때 온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인바디에서 주는 텍스트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인 거고요. 전문가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운동을 어떤 몸에 적용하면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운동하는 이유는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아주 적합한 나의 삶의 방식에 맞추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모두가 배 나온 삶을 원하는 게 아닐 거고요. 모두가 마른 몸을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모두가 각이진 근육을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저희들은 나의 몸에 맞는 정보를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스캐닝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 기술을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컨텐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직접 구축한 스튜디오이고요. 저희들이 구축한 스튜디오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강사님께서 하시는 동작에 집중할 수 있는 블랙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고요. 그 결과가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컨텐츠 영상의 이미지입니다. 저희들의 컨텐츠 영상의 이미지는 후보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오직 스트리밍에서 바로 촬영한 영상을 바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치 크로마키 기법이 적용된 것처럼 깔끔하게 아웃라인이 따질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크로마키 기법과의 차이입니다. 크로마키 기법은 적합하게 잘라내더라도 아웃라인에 대한 라인의 이미지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이 다이나믹할수록 그 이질감은 점점 커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공간적인 감각 안에서 움직였을 때 부드러운 아웃라인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분의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완전하게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다 판단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성과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칭 말하는 사회라는 소사이어티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혁신을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일맥상통한 내용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지만 아직 무르익어서 우리의 생활에 다가오기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보시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 온전하게 비언어적인 요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 이 현상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걸 거고요. 우리들은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절대 온라인을 함께 따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의 이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오프라인과 비슷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기술들을 만들었었고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경험이 확장돼서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경험이 강화되는 그림으로 저희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홈 트레이닝에 대한 동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 앞에 있는 A홀에 있는 부스로 오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